빅토크의 입법 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오늘 두 가지 개정안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은행법 개정안, 또 하나는 보험업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저기 본론 들어가기 전에 궁금한 얘기가 있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의원님이 그 한 달에 두 번이죠. 이 민원의 예. 날 행사를 열어서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 민원을 하루 종일 들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행사를 왜 하시게 됐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들으셨고 혹시 그것이 입법에 반영된 사례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시작한 지 6년 됐습니다. 아유, 6년이나 되셨어요? 예. 122번 했고요. 네. 다녀가신 분이 한 12,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민원 내용은 뭐 우리가 세상사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일을 시작한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적 장사 속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네. 2010년도 선거를 뭐 대패했거든요, 지방선거를. 그러니까 저로서는 참 막막하더라고요. 네. 근데 답이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네. 동네 사람들께서 여의도에만 나타나지 말고 네. 텔레비전에만 나타나지 말고 네. 우리 동네 와서 그냥 악수하고 다니지 말고 우리 사는 얘기 좀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받았고 그때부터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동네 사람들 살아가는 얘기 듣고 하여튼 뭐 해결 안 되는 일도 많죠. 네. 다만 그분들 얘기 듣고 같이 노력해보는 와중에 생각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성과들을 이제 내게 됐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뭐 실력이 늘 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입법 과제들이 막 튀어나옵니다. 아하. 예, 놀랍게도. 네. 오늘 뭐 이 순서의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릴 보험업 개정안 같은 경우에도 네, 네. 이 보험업법이라는 게 정말 큰 덩치 큰 법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이 덩치가 커봤자 우리 국민들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원에서 건져낸 네. 제가 법안 설명 좀 이따 소상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먼저 다룰 내용이 은행법 개정안인데 은행권의 때 아닌 우간다 신드롬이 있어요. 네. 세계 경제 규모 15위인 우리나라가 네. 100위밖에 안 되는 그 금융산업 면에서 이 네. 우간다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나오셨어도 그때 네. 핀테크 얘기를 잠깐 해주셨지 네. 않습니까? 네. 테크놀로지와 네. 그리고 파이낸스의 결합인데 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은행법 개정안 발의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네. 입법 배경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쪽은 의대 가고 한쪽은 금융권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이 금융권 가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정말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 금융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처우는 매우 좋습니다.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대한민국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오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 내에서 네. 본인들 처우 좋으면서 자기들 월급 받고 사는 것밖에 안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우리 은행이라는 게 뭐죠? 은행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나중에 이자를 쳐주고요. 네.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게 은행업의 이제 본질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은행이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요. 네. 은행이기 때문에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뭐였냐면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돈을 빌리려고 하는 사람이 넘쳐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니까 그 소위 가격, 이 네. 가격이 여기서 이자율이거든요. 그렇죠. 이자가 비쌉니다. 네. 그러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돈 빌려가려는 사람을 선별한 거죠. 예. 근데 선별도 안 했습니다. 예전에는. 네. 어떻게 했느냐. 담보 가져오는 사람만 그냥 돈 아, 빌려줬습니다. 네. 이런 걸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이 땅 짓고 헤엄치기를 나라에서 허가해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은행들이 이 경쟁력이라는 게 없고 그냥 그 허가만 지키고 있으면 됐던 겁니다. 네. 근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예.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는 이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보다는 돈을 공급해 주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하. 그럼 당연히 이자율이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금리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돈을 어디 가서 제대로 벌지를 못합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났으면 공급자들끼리 경쟁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공급자들끼리 경쟁 안 합니다. 그냥 이건 허가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 이제 돈을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정작 못 빌리고 정말 자기들이 신용은 낮지만 급전 필요한 사람들한테 무지막지한 높은 이자를 줘서 장사를 했습니다. 네.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속된 말로 물렸다고 하는데 큰 대기업들한테 물려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대출을 해주는 네. 즉 좀비 기업이나 한계 기업한테 물린 이런 이제 금융권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은행의 경쟁력을 이 상실하는 거는 뭐 물론이거든요. 나아가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생각해낸 게 네. 새로운 형태의 은행을 출현시켜서 이 기존의 은행들과 이 새로운 은행들이 경쟁하거나 네. 아니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존의 은행들이 미처 하지 않았던 틈새 시장을 이런 새로운 은행들이 메꿔서 금융 소비자들한테 선택의 폭을 넓혀주자. 이게 네. 새로운 은행법의 취지입니다. 그러시군요. 그 인터넷 전문은행이 해외에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활성화 정도가 아니고 이미 다 시작했고요. 네. 기존의 은행들하고 그 시장들이 이제 예전에는 틈새를 파고들어서 했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나라가 열심히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당연히 미국하고 영국이겠죠. 네. 이런 나라들은 이미 시작을 했고요. 일본도 사실 일본 금융계가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렇죠. 이 나라도 이미 시작했습니다. 지금 네. 우리만 지금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올해 반드시 이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가지고요. 제가 그 새로운 은행을 이제 출연시켜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 그 인터넷 뱅크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네. 우리 은행이라고 하면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은행에 찾아가서 동네 은행에 찾아가서 창구 직원한테 통장을 주고 돈을 맡기거나 빌리거나 그렇죠. 이게 가장 뭐 대표적인 은행의 네네. 모습 아니겠어요? 예. 그럼 그 위에 중앙에 그 은행의 이제 본점에서 돈을 다 걷어다가 네. 이제 뭐 이자 쳐줄 건 이자 쳐주고 다음에 다른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대출할 건 대출해주고 그렇죠. 이게 이제 은행의 기본 구조인데요. 일단 이 인터넷 뱅크는 지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네. 인터넷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지점이 전혀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 경비 소위 이런 게 운영비가 완전히 절감이 됩니다. 그렇죠. 경비가 절감이 돼요. 예, 예. 이 경비 절감된 돈을 갖고 경쟁을 하면 이자율을 낮게 갖고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고객들을 확보하는 게 용이하겠죠. 이게 인터넷 뱅크의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면 신용 평가를 하죠. 그 신용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지금까지 금융 거래했던 내역을 이제 분석합니다. 네네. 그 이 사람이 예전에 돈을 빌려갔는데 잘 갚았는지. 음흠. 그래서 예. 이 사람이 신용 등급이 나오는 거죠. 예. 근데 이 신용 등급이 황당하게도 예를 든다면 대학생의 경우 금융 거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데 신용 거래가 없는 거예요. 네. 신용 거래 기록이. 그렇죠. 이런 사람은 금융과 소위 거래를 못 하는 거죠. 다음에 예전에 이 신용 거래 기록이 좀 나쁘긴 하더라도 무언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아이템이 있고 이 사람의 의지가 있는데 기존 은행에서는 이 사람 신용 평가를 안 해줍니다. 그럼 새로운 인터넷 뱅크는 어떤 일을 하느냐? 지금까지 신용 평가했던 방식하고 달리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통신회사를 예로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 거래 기록은 없지만 네. 통신회사하고 우리 통신비를 계속 내고 그 안에서 막 다른 뭐 아이템을 사고 했던 이런 기록이 있지 않겠어요? 이런 걸 잘 냈으면 우리가 이 사람의 신용이 좋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신용 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 그 말은 그 소외된 기존 은행 거래에서 소외됐던 금융 소외자들이 새로운 인터넷 뱅크에서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 뱅크는 우리 금융 시장에서 아마 새로운 네. 신선한 돌풍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 은행법 개정안 그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서
은산분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예. 일각에서는 그동안 사실 금기처럼 여겼던 은산분리 벽이 허물어지는 시발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은산분리의 그 개념과 더불어서 개정안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십시오. 우리가 은행에 국민들께 돈을 집어넣으면 은행이 잘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만약에 기업이 은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은행은 멀쩡한데 기업이 망했어요. 그럼 은행도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저는 기업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닌데 은행 고객은 네. 은행이 기업이 망하면? 망하면서 자기 돈이 날아가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가 하나 있고 또 네. 하나는 그 기업이 은행을 갖고 있으면 은행이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즉 사금고화 될 수가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규제가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는 지분 한도를 이제 4%로 막아놨던 거죠. 네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터넷 뱅크에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다면 아하. 우리 기업도 이 인터넷 뱅크에 진출을 하도록 하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인터넷 뱅크에는 지점이 없다라는 이런 특징뿐만이 예. 아니라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진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따라서 지금 이런 안전장치만 만들어 놓는다면 대기업들이 기존 은행들이 갖고 있었던 신용평가 모델 말고 새로운 평가 모델. 예를 든다면 신용카드를 이때까지 어떻게 썼느냐. 네. 아니면 통신회사에서 통신요금이나 이런 그런 통신 활동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어떻게 썼느냐. 네네. 이런 게 다 이 사람한테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걸 갖고 있는 기업들은 다 뛰어들자. 다만 이런 기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기업을 사금고하는 이런 위험만 우리가 막는다면 이 대기업들도 뛰어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이제 개정 내용의 핵심은 네. 일단 일반 기업도 진출할 수 있는 진출하되 네. 우리가 우려할 만한 상황, 즉 기업의 사금고와 은행이 네. 될 수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선에서 진출하는 것도 허용해야 된다라는 네. 게 제 입법 취지입니다. 자, 이제 그 이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당연하죠. 네, 왜 그런지. 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은행권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의 바람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뭐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생각이 틀린 사람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이 공존합니다. 네, 그 사람들 저는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장과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렇겠죠. 그분들하고 이제 뭐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텐데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대한민국 금융은 망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이 저렇게 말을 과장되게 극단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대한민국의 금융 경쟁력이 81인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말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의 지금 금융 경쟁력, 금융 산업의 경쟁력은 정말 우려할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공룡들, 초식 공룡들이 뛰어놓는 대한민국 금융 소위 초원에 네. 정말 빠르고 날카로운 작화를 풀어놓는 이런 뭔가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이번 우리 그 은행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 때문에 두 가지 내용, 두 번째 내용을 네. 넘어가야 될 텐데요. 보험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사실 요즘 그 수입차, 외제차가 크게 늘어나면서 네. 도로 위를 지나신 운전자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은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네. 이 평균 수리비나 보험료가 국산차와 비교해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유, 네. 제가 아까 모두에 우리 이제 민원의 날 예, 얘기하면서 거기서 들으셨다고 예. 하셨죠? 대리기사가 찾아오셨어요. 네, 옆에 살짝 긁었는데요. 네. 수리비가 약 한 1,000만 원. 근데 수리비보다 더 황당한 얘기는 렌트비가 1,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는 겁니다. 아, 근데 이것을 네. 다 보험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여기에 국내에 없습니다. 이 부품이. 네. 부품이 없어가지고 부품을 갖고 오는데 너무너무 비싸다는 거죠.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품이 네. 정말 제 가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저 진행장님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린터 이 먹고 사는 구조가 뭔지 아십니까? 프린터 싸게 팔고요. 그렇죠. 토너. 뒤에 토너 비싸게 그렇죠. 파는 토너가 거거든요. 비싸죠. 자동차에도 그런 네.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동차를 팔아놓고요. 네. 그 부품을 비싸게 파는 이런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고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이 부품값을 과연 온전하게 보험 가입자들이 다 물게 하는 게 맞느냐. 왜냐하면 네. 다 일일이 저기 외국으로부터 갖고 오는 수송 비용, 네. 이 소위 날짜 비용까지 모조리 다 네. 보험 가입자가 네, 물게 하는 게 맞느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렌트하는 시간도 길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조차도 다 우리 일반 보험 가입자가 다 같이 분담해야 되느냐. 네,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다음에 세 번째, 그 렌트카의 종류도. 네. 그러니까 외자차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비싼 옷 외자차라고 합시다. 그 외자차의 동급으로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 그 없죠. 기간 다 내내. 없죠, 사실. 그 돈이 모조리 다 보험료로 다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 우리가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현재 우리 외제차를 타시는 이 자동차 차주는 네. 보험료를 낼 때 처음에 요 차, 외제차는 좀 비싸겠죠. 그 비싼 것만큼의 보험료만 내는 겁니다. 네. 보험료율만. 네. 그런데 그 후에 벌어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만에 안에 사고가 났을 때 그 부품이 국내에 없어가지고 그 모든 부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드는 비용, 그다음에 렌트 비용, 렌트가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비용들, 이런 비용들은 책임을 안 지는 거죠. 네. 따라서 지금 앞단에 구입 가격만 지금 이 보험료에 산정하는 게 아니라 뒷단에 벌어졌던 이 모든 일도 보험료로 산정을 해야지만 네. 우리가 우리 국산차를 타시는 분들과 형평성을 맞출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외제차 수입업체나 네. 외제차의 메이커가 더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아, 네. 여기 한국에서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빨리 이 부품을 갖다 그렇죠. 놓고 다음에 그 수리하는 기간도 최대한 줄여서 렌트카가 그 보험료의 지급되는 이걸 줄여야지. 네. 일반 우리 이 일반 사람들도 외제차를 샀을 때도 보험료를 이 정도면은 우리가 적게 낼 수 있겠구나 네. 이런 계산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차원에 제가 법을 낸 이 겁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추려 주시면요. 그러니까 이 기존의 보험료 산정은 구입 가격만 놓고 따졌는데 그게 아니고 네. 자동차의 평균 수리비를 네.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 자동차 수리비가 국산차에 보통 3배 이상 되거든요. 네. 이걸 감안하지 않는 방식의 보험료 산정은 완전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바꾸는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렌트 체제, 네,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어떻게 동종 차량, 동급 차량만 그렇게 해서 보험료를 올릴 이유가 있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국회가 외제차를 무조건 경원시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시면 당연히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 같이 한 도로를 사용하시니까 네. 같은 위험 부담을 분명히 차등해서 분담하자는 겁니다. 네, 뭐 네. 그런 뭐 취지이기 때문에 결코 이것이 외제차를 경원시하는 건 네.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올해 주력하고자 하는 현안 혹은 또 새로운 입법 계획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정무위에 국가보훈처도 저희가 이제 소관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그 국립현충원에 이 안장되는 이런 이제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군인이나 다른 이런 거에 비해서 경찰하고 소방공무원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위험한 곳에 싸우니까 아니 국가유공자가 되거나 이 현충원에 안장될 그런 네네. 이제 확률은 높겠죠. 네. 하지만 대한민국 경찰과 소방관도 얼마나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합니까? 따라서 그분들도 우리 군인들과 동일한 어떤 그런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법안을 지금 이제 성안 중이고요. 네. 곧 아마 발의해서 이 법안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머지않은 시일 내에 또 나와 주셔야겠는데요, 의원님? 예, 하여튼 뭐 불러주시면은 제가 적극 입법 과정을 국민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국회 입법데이트 오늘은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